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디지파워X, DJXX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17%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 급등 뒤에는요, 단순한 호재 발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 같은 게 숨어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하고 니오클라우즈라는 새 플랫폼 출시 발표였죠. 네, 바로 그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어쩌면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의 전력 회사가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과연 이들의 이 야심찬 계획, 그 본질이 뭘지, 그리고 이 전략적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목표는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짚어보죠. 이 DGXX의 이번 움직임, 이게 그냥 시설 좀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죠. 핵심 역량의 전환, 그러니까 전력 생산에서 컴퓨팅 파워 제공으로 회사의 본질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선언으로 읽히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 암호화폐 채굴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는 AI 인프라라는 훨씬 더 큰 판으로 제대로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 사업 다각화 이상이에요. 회사의 DNA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AI 골드러시 아니겠습니까? AI 기술이랑 또 그 기술을 뒷받침할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뉴스만 봐도 매일 AI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AI라는 게요.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예요. 최신 AI 모델들 그거 훈련시키고 운영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전력이 많이 들어요. 전력 소모가 그렇게 심한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거죠. 아하, 바로 그 지점에서 DGX의 원래 강점, 그러니까 전력 생산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DGXX는 자체 발전소를 가진 독립전력 생산자, 영어 약자로는 IPP라고 하죠. IPP, 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좋은 땅 찾고 거기까지 전력 끌어오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 비용, 또 규제와의 싸움 이런 걸 다 거쳐야 해요. 보통 몇 년씩 걸린다면서요? 네, 맞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심하면 그 이상도 걸립니다. 근데 DGXX는 이미 발전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고 데이터 센터 짓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그 단축되는 시간이 정말 놀랍던데요? 평균 3년에서 5년 걸리는 걸 18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이야, 이건 속도 경쟁력에서는 거의 치치키 수준인데요. 남들 땅 파고 기초공사할 때 이미 건물 골쪽 올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특히 AI처럼 빨리 변하는 시장에서는 이 속도가 생명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속도가 DGX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경쟁사들이 전력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DGX는 이미 확보된 전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라는 무기는 확실히 강력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대규모 전환에는 당연히 돈 문제, 재무적인 측면도 봐야 할 텐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순손실 상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2024년 기준으로 순손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년 대비해서 손실폭 자체는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실 폭이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막대하고 또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진입할 때는 이런 현상이 사실 흔하게 나타나요. 그런가요? 네. 이걸 소위 J커브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초기 투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아주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확 반등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J자 모양으로요? 그렇죠. DGX가 바로 이 J커브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장기 부채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 정도 될까요? 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부채는 적고 현금은 많다.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죠. 뭐랄까, 빚 없이 실탄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속도 경쟁력에 더해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안정성까지 이 두 가지가 DGX의 전략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는 셈이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던 하드웨어 RMS200 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니오클라우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 둘이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RMS200 이게 뭔가요? 그냥 뭐 서버 잔뜩 꽂아놓은 렉 같은 건가요?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RMS200은 단순 서버 모음이라기보다는 DGXX의 기술력이 집약된 자체 개발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듈형 플랫폼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모듈형이랑 티어 3 인증이에요. 모듈형이라는 건 뭐랄까 표준화된 규격의 데이터 센터 유닛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아, 레고 블록처럼요? 네,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빠르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18개월이라는 놀라운 구축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그럼 티어 3 인증 이건 또 뭔가요? 등급 같은 건가요?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인데요. 업타임 인스피튜트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요. 티어 3 등급을 받았다는 건 전력 공급 경로라든지 냉각 시스템 같은 주요 설비가 이중화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중화요? 네. 그래서 일부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기 점검 같은 유지 보수를 하더라도 서비스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연간 99.982%의 가용성을 보장해요. 99.982%. 거의 뭐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 중에 서버가 멈추는 시간, 즉 다운타임이 평균 1.6시간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AI 연산처럼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작업을 맡기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안정성도 중요한데 성능은 어떤가요? AI 연산이면 특히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일 텐데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됐습니다. RMS200은 최첨단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아시죠? B200이나 B300 GPU. 이걸 최대 256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고밀도 설계가 특징입니다. 와, 256개나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 최신 GPU들이 성능이 강력한 만큼 열도 엄청나게 내뿜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DGX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액체 냉각이요? 물로 식히는 건가요? 네, 특수 냉각수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기존의 공기 냉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어서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고성능 칩을 빽빽하게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가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렇죠. 또 서버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랑 협력 관계도 구축했고요. 최근에는 이 ARMS200 관련 기술 특허까지 출원했어요. 아, 특허까지? 네, 이게 단순히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DGX만의 독자적인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기술 장벽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즉 ARMC200이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되고 있다면 이걸 그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거냐? 이게 다음 질문이 되겠네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니오클라우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리테일 컴퓨트 또는 서비스형 GPU as a Service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니오클라우드는 DGX가 열심히 구축한 이 고성능 ARMS200 인프라를
외부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또 관리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리테일 컴퓨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리테일 컴퓨트, 소매 컴퓨팅. 네, 그런 의미죠.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아주 큰 클라우드 사업자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주로 아주 큰 기업 고객들을 상대해요. 계약 단위도 크고 조건도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근데 사실 AI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훨씬 더 넓거든요. 아,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아니면 대학 연구실 같은 것도 필요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심지어 개인 개발자들까지도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비용이나 계약 조건 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니오클라우드는 바로 그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요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시간만큼만 AI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컴퓨팅 파워 소매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팅 파워 소매점이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막대한 초기 투자 없이 필요한 만큼 GPU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추겠다는 거죠. 이걸 서비스형 GPU as a Servic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AI 컴퓨팅 파워를 소매로 판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 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랄까, AI 컴퓨팅의 민주화를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I 컴퓨팅의 민주화. 거창하지만 매력적인 목표인데요. 그렇죠. 이런 방식은 특정 틈새 시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 컴퓨트 시장의 잠재력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매, 리테일, 그러니까 유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관련된 한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리테일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무려 1,099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원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더라고요. 150조 원이요? 와. 물론 이 거대한 시장 전체를 리오 클라우드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큰 시장 안에서도 특히 AI 개발이나 분석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리테일 컴퓨트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은 상당히 영리해 보입니다. DGXX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전략이네요. 정리를 해보면 자체 발전 능력으로 속도와 비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걸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고성능 하드웨어 ARMS 200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거대 기업들이 좀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 즉 리테일 컴퓨트 시장을 니오클라우드라는 플랫폼으로 공략한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DGX가 뛰어든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떠갔다고요.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한 5년간 연평균 28%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연평균 28%요?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30년에는 약 6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5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85조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우리가 흔히 AI 전환, 즉 AX라고 부르죠. 이 AX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AX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DGX는 바로 이 거대한 파도, 이 메가 트렌드에 제대로 한번 올라타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조 원 시장이라니 정말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시장에는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고 또 다른 전력회사나 아니면 발빠른 신생 기업들도 분명 이 시장을 군침 흘리며 노리고 있을 텐데요. DGXX가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차별화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한 속도랑 리테일 컴퓨트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거대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정말 치열한 경쟁이 따릅니다. DGXX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세우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요? 네,
자체 전력 생산에서 시작해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 즉 RMS 200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한 플랫폼 제공, 바로 니오클라우드까지 이어지는 이 모델 전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죠. 아, 전력부터 플랫폼까지 다 직접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체 전력을 통해 확보한 속도와 잠재적인 원가 경쟁력, 그리고 특허로 보호받는 독자적인 모듈형 데이터 센터, 마지막으로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과는 다른 고객층을 겨냥한 리테일 컴퓨터 플랫폼, 이 요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거대 기업들과의 소모적인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DGXX만의 독자적인 생존 공간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다 잘 실행되었을 때의 이야기겠죠? 네, 물론입니다. 실행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DGXX의 이 야심찬 계획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회사는 AI 시대의 디지털 석유라고 불리는 이 컴퓨팅 파워를 직접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ARMS 200으로 이걸 특정 시장의 유통까지 니오클라우드로 하는 비유하자면 디지털 정유사로의 변신을 선언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이 회사나 관련 분야를 주목하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DGXX는 딱 보면 높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리스크를 동시에 가진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기회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뭐니 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다는 점, 이건 정말 큰 기회죠. 네, 시장 자체가 크니까요. 둘째, 자체 전력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구축 속도, 그리고 장기적인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ARMS 200이라는 독자적인 하드웨어 기술과 이걸 보호하는 특허까지 추론했다는 점. 기술적 해자도 구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넷째, 니오클라우드라는 차별화된 리테일 컴퓨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J커브를 말씀드렸지만 그 바닥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는 불확실성이 있네요. 둘째, 역시 경쟁이죠. AWS, 구글 같은 자금력과 기술력을 다 갖춘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이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공룡들의 움직임도 변수겠네요. 셋째는 기술 변화 속도입니다. AI나 클라우드 분야는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적응 능력이 계속 요구될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이걸 실제로 시작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DGX가 제시한 그 로드맵, 특히 핵심 인프라인 RMS 200의 구축이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니오클라우드 플랫폼이 실제로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발표는 DGX에게 있어서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정말 회사의 미래를 건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중요한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성공 여부는 역시 청사진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에 달려 있겠죠. 앞으로의 실행 과정을 정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DGXX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GXX의 사례는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기존 산업의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변신을 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많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DGXX처럼 전력회사가 컴퓨팅 인프라로 영역을 확장했듯이 AI가 요구하는 이 막대한 에너지와 인프라 수요는 앞으로 또 어떤 전통산업 분야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니오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이 정말로 소규모 플레이어들의 고성능 컴퓨팅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이것이 현재의 거대 기술 기업 중심의 AI 혁신 생태계에 어떤 균열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